우시 오쿠시마는 92세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그녀는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정원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잡초를 뽑고 자색 고구마 바구니를 나르고 씨앗을 심기 위해 쪼그리고 앉습니다. 일이 끝나면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일어섭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된 사람처럼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62, 세로 우시보다 30세 어립니다. 그는 매일 40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 갑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서 일어설 때 팔걸이를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놀기 위해 바닥에 내려가는 것은 완전히 피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설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근육량의 12%를 잃습니다. 80세가 되면 그 숫자는 30%로 뜁니다. 하지만 80대와 90대의 오키나와 노인들은 대부분의 60세 미국인보다 더 강합니다. 우시는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체육관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70%가 고구마인데 모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녹말 탄수화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오키나와인들이 90대까지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식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의 영양사가 근육 생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언급하지 않는 그들이 매일 먹는 한 가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0세가 넘었고 근육을 유지하고 싶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유청 쉐이크, 닭가슴살, 계란. 피트니스 산업은 식물성 단백질이 열등하고 류신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세대를 설득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과학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2025년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성인 50명이 12주 동안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절반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고 절반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으며 하루 총 그램 수는 동일했는데 이는 체중일 킬로그램당 1.6g이었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근육 증가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백질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충분한 총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반 미국인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40% 미만을 섭취합니다. 그런데도 노년에도 더 많은 근육량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3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결합하는 식물성 식품의 종류입니다. 둘째, 그들이 생각 없이 매일 몸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셋째, 이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신진대사 기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습관에 대한 문화적 관행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작동하는 식물성 단백질 시스템의 기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헬스클럽 회원권 없이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식습관과 70세의 근육을 잃는 것과 90세의 근육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가 왜 그것을 고치는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16분까지 우시가 매일 먹는 다른 모든 것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성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의 접시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두부 조각과 해초가 들어간 미소 수프 한 그릇 찐 보라색 고구마, 작은 부분 나토라고 불리는 발효콩 한 접시입니다. 점심은 두부 현미, 에다맘의 한 줌과 함께 볶은 여주입니다. 저녁 식사는 또 다른 고구마 볶은 채소, 그리고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생선 조각이지만 대부분의 날은 식물뿐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없고 그릭 요거트도 없고 닭고기도 없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은 약 50, 60g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피트니스 애호객에 섭취하라고 듣는 양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오키나와인들이 수세기 동안 섭취해온 특정 식품 조합에서 비롯된 50g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결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90대에 있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수백 명을 추적해온 오키나와 장수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은 이러한 핵심 식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구마 69% 콩류 6%, 주로 두부 된장, 콩 녹색 및 노란색 채소 3% 육류 유제품 또는 계란 1% 미만. 이러한 분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구마는 인슐린을 급증시키지 않고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느리게 연소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콩과 콩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신체가 실제로 단백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하고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콩은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근육에 필요한 비율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특히 하루 종일 한 끼 식사에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청만큼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매 끼니마다 콩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식물성 식품을 결합하여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밥과 콩 고구마와 렌틸콩, 두부와 현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기초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의 2018년 메타 분석에서는 노인의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에 대한 49개의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2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중이 70kg, 약 154파운드인 경우 단백질 84, 112g입니다. 우신은 아마 45kg일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약 50g을 섭취합니다. 이는 킬로그램당 1.1g 범위에 해당합니다. 과도하지 않고 딱 맞습니다. 이제 여기 당신의 1단계 프로토콜, 평생 동안 표준 미국 식단을 섭취했더라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앉아있는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1단계 초보 식물성 단백질 시스템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끼를 오키나와식 접시로 대체합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1개 구운 또는 찐 것. 단단한 두부 100g 팬에 굽거나 수프에 넣습니다. 케일 청경채 또는 시금치와 같은 찐 채소 1컵 선택적으로 뜨거운 물에 저어 넣은 미소 페이스트 1큰술. 둘째 체중 1kg당 단백질 1.0g을 목표로 합니다. 체중이 70kg인 경우 총 70g을 목표로 합니다. 3끼 식사로 나누고 대략 한 끼당 20에서 25g입니다. 셋째 각 식사에 식물성 단백질을 결합합니다. 두부와 밥, 렌틸콩과 고구마, 병아리콩과 퀴노아. 조합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2가지 소스를 섞으십시오. 넷째 천천히 먹고
80%만 채우십시오. 이것은 오키나와에서 하라하치부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배가 부를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을 때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하루에 한 끼 총 단백질 70g 식물성 조합. 이제 단백질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바닥에 깨끗한 공간으로 가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가부좌로 앉으십시오.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손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육 기능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노인들은 다다미 바닥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루에 30-50번 이 운동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앉는 방식일 뿐입니다. 몸을 땅에 낮추고 다시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은 대퇴사두근 힘, 엉덩이 이동성 및 코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장수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유로피언 저널 오브 프레벤티브 카디올로지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이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향후 6년 동안 사망 위험이 6배 더 높았습니다. 우시는 생각 없이 그것을 하고 92세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올바른 양의 올바른 식물성 단백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스템의 30%에 불과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식물성 단백질 50g을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는 운동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분에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식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의 함정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역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는 바벨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두박근 운동이나 레그 프레스를 하지 않지만 매일 몇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상태로 몸을 움직이며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시는 집에서 정원까지 400m를 걷습니다. 약 4분의 1 마일 정도 됩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습니다. 한 번에 10-15분 동안 깊은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며 발을 번갈아가며 체중을 이동합니다. 그녀는 5kg짜리 흙포대를 들어 정원 건너편으로 옮깁니다. 허리를 굽혀 식물에 물을 줍니다. 그녀는 일어서고 앉고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스쿼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먹습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합니다. 오후에는 정원의 다른 구역에서 어쩌면 이웃을 도우면서 다시 합니다. 총 운동 시간은 하루사 5시간입니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총 시간은 0입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우연한 신체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0분 운동 블록으로 분리하는 대신 일상생활에 짜여진 운동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의 근육 유지에 구조화된 운동만큼 효과적입니다. 아메리칸 제리애트릭 소사이어티 저널에 발표된 2020년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1600명을 4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근육량과 신체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걷기 집안일, 계단 오르기 등 우연한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근육 보유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연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꾸준했습니다. 그들은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중의 2배를 데드리프트 하려고 시도하다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자급자족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 노인들이 생각 없이 따르는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3가지 운동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매일 모든 범위의 하체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 무릎 꿇기 바닥에, 앉기 바닥에서 일어나기. 이러한 운동은 전체 가동 범위를 통해 쿼드 등은 햄스트링 및 코어에 부하를 줍니다. 그것이 근육 조직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단백질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양 성인은 40대에 이러한 운동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내립니다. 우리는 바닥을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리는 위축됩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의 평균 80세 노인은 다다미 매트에 앉고 먹고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20-30번 바닥에서 일어섭니다. 둘째, 하중을 가한 운반 및 들어올리기. 기능적 최대가 아님. 우시는 200파운드를 데드리프트하지 않지만 10파운드짜리 야채 바구니를 하루에 2번 400m씩 운반합니다. 1년 동안 그것은 수백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무게는 일관성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런티어스 인 피지올로지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하중 운반을 한 노인 무게를 들고 걷기만 하는 경우 은 일주일에 한 번 무거운 저항 훈련을 한 사람들보다 악력 다리 힘 및 균형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저강도 장시간 운동. 걷기 정원 가꾸기 청소하기. 이러한 활동은 심박수를 높이지 않지만 근육을 몇 시간 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하여 신체가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대신 유지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60세 노인들이 하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피트니스 산업에서는 45분 동안 열심히 운동한 다음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4시간 동안 쉽게 운동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장수에 더 좋을까요?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이제 티어 2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티어 1 위에 쌓을 수 있는 운동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활동적인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티어 2 중간 운동 시스템입니다. 첫째, 매일 20-30분 동안 체중을 이용한 하체 운동을 합니다. 의자나 벤치에서 10회씩 3세트 동안 앉았다 일어섭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깊이까지 체중 스쿼트를 10회씩 2세트 합니다. 5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손을 대지 않고 일어나는 바닥 앉기 연습을 3회 반복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2번 하중 운반을 추가합니다. 식료품 가방 2개 또는 50kg에 해당하는 덤벨을 50분 동안 운반합니다. 마당 블록 또는 집 주변을 걷습니다. 속도가 아닌 자세와 제어에 집중합니다. 셋째, 매일의 우연한 운동을 총 60분 이상으로 늘립니다. 여기에는 정원 가꾸기, 마당일 집안일 또는 걷기가 포함됩니다. 강렬할 필요는 없으며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넷째, 이것을 티어 1 식물성 단백질 식사와 결합합니다. 운동 세션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근육은 사용 직후에 아미노산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것이 증폭기입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의 약 60%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조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요소를 무시하면 근육이 손실됩니다. 우시가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90년 동안 힘을 유지해 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텐데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는 것을 멈추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실 겁니다. 여기 약속한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하라하치 부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배가 80% 찼다는 뜻입니다.
만족감이 80%가 되면 먹는 것을 멈추는 문화적 습관입니다. 배부를 때가 아니라 접시가 비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때입니다. 우시는 매 끼니마다 이것을 실천합니다. 다른 거의 모든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습관, 즉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덜 먹는 간단한 행동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신체가 90대까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100%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신체는 엄청난 칼로리 부하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급증하고 소화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며 세포는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영양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세포는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과도한 연료로 막히고 신체는 근육을 만드는 대신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80%에서 멈추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과 영양 요구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만 신체에 약간의 칼로리 부족을 제공하여 섭취하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스트레스는 세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칼로리 제한, 즉 정상보다 약 12% 적은 칼로리 섭취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50세 이상 성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덜 먹었고 그들의 몸은 그들이 먹은 영양분을 더 잘 사용함으로써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인들이 하루에 50g의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100g으로 근육을 잃는 이유입니다. 양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하라하치부는 과도한 칼로리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가 지방 저장보다 근육 유지를 우선시하는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로리 제한을 듣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칼로리를 30% 또는 40% 줄입니다. 그들은 1800칼로리가 필요할 때 하루에 12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이 아닌 근육을 잃습니다. 그것은 하라하치부가 아닙니다. 하라하치부는 미묘합니다.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은 하루에 약 1800, 1900칼로리를 제공하며 이는 평균 서구 식단보다 약 10에서 15% 적습니다. 접시를 비우는 것과 두 입 남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두 입이 합쳐집니다. 1년 동안 그것은 칼로리 부하의 10% 감소입니다. 10년 동안 그것은 깨끗한 신진대사와 망가진 신진대사의 차이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 건강을 최적화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3단계 고급 수명 연장 시스템입니다. 먼저 매 끼니마다 하라하치부를 채택하십시오.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포크를 내려놓으세요. 식사 중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르신들의 힘이나 당신의 부엌에 있는 음식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현대의 편리함에 묻혀버린 역사적 비밀과 생활 습관을 밝히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다음 장수의 비결이 곧 공개됩니다.